오늘 공부하라고 한 것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 그래도 한 만큼만 하면은 나머지는 또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떤 거를 시켰는지 좀 봐보면은 자 제일 먼저 정민이랑 진혁이 이제 둘이 같은 주제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깊게는 못 해봤는데 한 사람씩 준비한 거를 얘기할래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게 낫겠죠? 해보고 그러면은 한번 정민이가 오늘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면은 옆에 있는 저 화이트보드 써도 돼요. 아니요, 전 되게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를 아가 플레이트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저는 맡았는데 이제 뭐 배양된 아가 플레이트를 일단 준비를 하고 이제 콜로니가 충분하게 형성이 되면은 이제 세포를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멸균 튜브에 옮기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제 긁어낼 때 평소에 이제 저희는 약간 루프나 이런 걸로 수식에도 썼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파이펫 팁 이런 것도 얘기를 하네요. 이 GPT 친구는. 그리고 멸균 튜브 뭐 옮기는 거는 평소 저희가 알듯이 이제 그 옮겨서 얘 이름 뭐지? 실린더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실린더에다 뭐라는 거죠? 이거 저 실린더는 저희가 할 때 이제 네네네 그거는 제가 말한 거고요. GPT가 말해준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뭐 아가 플레이트에다가 저희가 이제 많이 접종을 해봐서 좀 느낌을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사체를 얻을 때 어떻게 추출할 거냐 하는데 박테리아 셀이 그 위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사체는 이제 어디 있을까를 잘 염두에 보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세포가 자기 스스로 파묘하고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배출했을 때가 있어요. 배출하면은 그 대사체는 어디로 가 있냐? 그쵸. 아가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민이가 얘기한 게 그 둘을 구분하는 점까지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세포를 따로 얻어내서 그거를 추출하든지 아니면 아가를 추출하든지. 근데 이제 추출법에 대한 내용이 살짝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 이제 진영이가 준비한 게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아까 정민 누나가 말했던 대로 저희가 했던 지금 하는 방법은 이제 다일루션 이후에 농도별로 배지 배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찰되는 콜로니를 저희가 새로운 배지에다 스트리핑하고 거기에서 단일균주 콜로니를 획득하면 저희는 이제 그 액체 배지에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아봤던 거는 일단은 액체 배지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저희는 우선 액체 배지에 접종을 다시 하니까 단일균주 콜로니를 얻는 식으로 해서 스트리핑을 하는데 약간 항생물질 같은 걸 얻을 때 아가 표면에서 보통 추출을 한다고 봤는데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아가 표면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가 내부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봤는데 일단 먼저 아가 표면에서 추출할 때 방법은 이제 저희가 다일루션할 때 썼던 PBS 버퍼 같은 애를 이제 그 표면에 이렇게 도마라듯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뿌려가지고 시간을 잠깐 주면은 그 표면의 물질들이 버퍼로 이제 빠져나오니까 그 버퍼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PBS 버퍼 말고 또 트리스 HCI 버퍼라는 것도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차이를 알아봤는데 PBS 버퍼는 상투압이 안정적이어서 그때 예전에 교수님께서 버퍼로 그 DW 그 증류수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상투압 때문에 이제 사용이 안 된다 했는데 PBS 버퍼가 상투압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pH 안정성이 우수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게 TBS가 P가 인산이니까 이 인산염이 금속 이온과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트리스 HCI 버퍼는 인산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속 이온과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사용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 트리스 HCl일 거야 아마. 아, 아니라 네. 큰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에서 추출할 때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방법으로 봤고, 그리고 이때 버퍼를 이제 회수해서 그 이후에 이제 원심 분리하는 네. 방향으로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아가 내부는 처음에는 이제 아가에 이제 배양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표면에 박테리아가 나타나니까 이게 아가 내부를 추출할 때는 아가 조각을 이제 부숴가지고 버퍼와 혼합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일단은 왜 내부를 추출하는지를 좀 봤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표면에 박테리아가 나타나니까 그 내부는 저희가 했을 때도 뭔가 기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찾아봤을 때는 자연환경에서 박테리아는 보통 이제 액체보다는 고체나 이제 토양 같은 데 서식을 하니까 얘네가 그런 환경에서 이제 내생 대사산물을 생성을 해서 자기가 사는 환경에 이제 배출하는 방식으로 또 물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아가 내부에 혹시나 이 미생물이 그런 대사산물을 이제 뿜어냈을까봐 아가를 채취해서 그거를 부순 다음에 걔네를 릴리스 버퍼랑 약간 버퍼랑 혼합해서 초음파 처리하거나 뭐 하는 식 방향으로 분석하는 걸로 내부를 분석한다고 봤습니다. 그것도 잘 봤어요. 제가 그러면 거기 조금만 이제 보탤 겸 해서 이거를 잠깐 활용을 할게요. 조금만 옆에. 너무 엉덩이 공격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아가는 워낙 많이 다 다뤄보고 이제 다들 이제 아가 만드는 거는 정말 이제 선수들이 됐잖아요. 이제 살짝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가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패티시만 빼고 아가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가를 통해서 배양을 할 때는 지난번에 스티킹하고는 다르게 최대한 촘촘하게 모든 데서 잘 자라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효율이 가장 뛰어날 거니까. 그러면은 많은 셀들이 위해서 엄청나게 자랄 거고요. 최근에 이제 론 만든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키우려고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표면을 봤을 때 이 옆면에서 보면은 박테리아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가 만드는 물질들이 아까 말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얘가 뿜어낼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옆에 자라는 다른 균하고 경쟁할 때 유리하니까 그걸 최대한 뿜어냈는데, 뿜어냈을 때 박테리아는 아까 그 진영이가 말한 것 중에 액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고체상 표면에서 산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요, 대부분 고체 표면 같은 데 사는 거는 상당수 맞아요. 왜냐면은 물속에서 사는 경우가 제외하면 대부분은 흙, 뭐 내지는 우리 예를 들면 피부로만 쳐더라도 피부 표면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박테리아가 또 수분이 아예 없는 데서는 생존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좀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기가 꼭 있는 데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또 고체에서만,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데서만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완전히 액체라고도 못하고 완전히 고체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가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대변을 더 잘해준다라고 평가도 받아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 얘가 뿜어낸 물질이 옆에 있는 친구를 억제하려고 그러면 이 물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퍼져나가는 물질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가를 제가 조금만 과장해서 조금만 두껍게 표현하면은 이게 여기가 물로 된, 어떻게 보면 고체지만 물로 돼 있는 형태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확산을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표면으로만 움직이는 물질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안쪽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병원균을 나중에 이렇게 스티킹을 해봤을 때 병원균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억제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들을 봤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 실험들 통해서라도.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지금 항생제가 쭉 확산돼 있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뭐죠? 충분한 농도가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얘를 추출하려면은 아가를 전체를 추출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제 팀들마다 전략이 조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이제 어떤 항생제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물질, 새로운 항생제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그럼 최대한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실험을 계속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전체 통으로 추출할 텐데, 어떤 팀들은 요 표면을 심지어 아까 콜로니를 제거도 안 해요. 여기다가 파이펫 팁으로 이렇게 사용해 갖고는 물방울이든 아니면은 유기용매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다음에 잠깐 냅뒀다가 이거를 다시 그대로 쏙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유리 바이알 같은 데다가. 그리고 요거를 바로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분석만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아가 통으로, 그러면은 얘를 내가 추출해내겠다, 이 안에 있는 항생제 물질을 내가 최대한 넣겠다 하면은 이때부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아가가 성질이 되게 못됐어요. 얘를 만약에 그대로 용매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뭐 비커든 플라스크든 아가 덩어리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물이든 용매에 채워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안에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빠져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빠져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좀 더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나이프를 사용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빠져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갖고 저는 어떻게 해봤었냐면은 이거를 블렌더를 믹서기로 액체를 넣고 제가 추출하려는 용매를 넣고 윙 하고 한번 갈아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럼 이제 완전히 다 가루처럼 이제 뽀얘지거든요, 물이. 요거는 완전 절대 비추. 이렇게 실험하면 진짜 큰일 나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큰일 날까? 그냥 믹서기 갈면 그냥 본죽같이 될 거고 그거를 실험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그럴까? 박테리아도 갈리나요? 박테리아는 관련 상관없죠. 저희는 그 걔가 만든 것만 필요하면 돼요. 그렇죠. 분리할 수가 없어서 물질이랑. 꽤 근접해서 맞아요. 비슷해요. 이게 분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폴리머라고 얘기했죠. 당들이 연결돼 갖고 근데 그 폴리머를 이렇게 갈아버렸더니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기는 짧은 당부터 긴 당까지 막 섞여 있는 거야, 다양하게. 그 다음에 당은 보통 물에 잘 녹으니까 물이 잘 안 녹는 유기용매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보면은 알겠지만 아가가 계속 나와요. 분명히 아가를 다 제거하고 그래 여기 이거는 유기물만 있어 했는데 건조를 쫙 시키면 이상하게 그 아가의 그 뿌옇고 가루 같은 게 아무래도 이렇게 몇 번을 해도 이게 비율이 줄어들 뿐 아가가 계속 나고 아직 분석할 때도 문제가 되고 다음 실험들 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해보고서는 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잘 촘촘히 잘라갖고 추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버퍼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버퍼라 그러면 결국은 물에다가 무언가 다른 이온들을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보다 생각보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쪽은. 특히나 항생제인 거죠. 챗GPT가 이제 아직 연구 쪽에서는 그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성과를 못 보이는 게 아마 많은 그 논문 분석을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논문들은 돈을 내고 봐야 되다 보니까 유료 액세스가 있어서 물로 추출하는 거는 물에 잘 녹아 나오는 그 항생제는 괜찮은데 물에 잘 안 녹아 나오는 거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아가 안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유기용 그 항생제 물질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적은 양일 때는 물에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은 자기가
만드는 물질을 내뿜으면 그게 그냥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항생제 정도 어떤 양을 좀 늘린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물에 잘 안 녹는 항생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보다 조금 더 기름을 잘 녹이는 성질의 유기용매를 썼을 때 그때 항생제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용매는 물에도 어느 정도 친하면서 또 기름 종류도 잘 녹일 수 있는 지용성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유기용매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항생제나 대사체들은 이쪽으로 잘 오고 물에만 잘 녹는 영양소들 지금 이 아가 속에는 우리 그 뭐냐 우리 예를 들면은 뮬러 힌튼 MH 이대 같은 경우에 우리 가루 부는 거 보면 그거 어마어마한 영양소거든요. 근데 그 영양소는 많이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거 물을 안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장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또 거꾸로 추출했을 때 유기용매는 건조가 훨씬 빨라요. 증발시키는 게 물은 생각보다 건조시키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 유기용매를 쓰고 그럼 유기용매는 어떤 걸 씁니까? 하면은 이거는 조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아세톤도 많이 쓰고요. 우리 아세톤은 아마 그 여학생들은 많이 친숙할 거예요. 아무래도 네일 쪽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을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냄새도 좀 이렇게 화하죠. 근데 요거 말고 또 알코올 계열도 많이 써요. 우리 지금 뭐 알코올 램프 쓸 때 보면은 뭐 에탄올 쓰든지 메탄올 쓰는데 그런 종류의 알코올도 여기 있는 성질들을 다 같이 갖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기름만 잘 녹이고 물에는 잘 안 녹는 용매를 쓰면은 생각보다 추출이 너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그냥 물덩어리를 꽉 잡고 있는 건데 유경매가 물을 침투를 못 하거든요. 우리랑 안 친한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대부분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가 쪽은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영이랑 그리고 아니다 주영이는 맨 마지막에 있죠. 채연이랑 혜인이. 자 그러면은 그냥 위치상 가까우니까 혜인이가 그럼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채연이가 이어서 해볼까요? 이건 친수성 액상 배지에서 배양한 뒤에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분배계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성분을 유기층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순서는 박테리아를 배양하고 세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원심 분리나 여과를 사용해서 세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유기용매를 추출을 하고 그래서 강하게 흔들어가지고 유기용매를 추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층 분리를 한대요. 분해 깔때기? 네, 이걸 사용해서 층을 분리한 다음에 유기층만 걷어내서 유기용매를 제거를 하고 농축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얘기를 꽤 많이 잘해줬는데 한번 채연이가 이어서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같이 해도 되는데 그 조금 더 아는 개념 있으면 풀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희연이가 말해준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기는 하는데 이 대사체를 박테리아가 세포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대사를 세포 밖으로 뱉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추출을 해야 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 내 대사체의 경우에는 그 배양액을 원심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심 분리 했을 때 그 깔리는 박테리아 세포가 있고 그 위에 그 배양액이 있는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세포 내의 경우
원심 분리를 했을 때의 그 깔리는 펠렛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세포 밖으로 했을 때는 그 아까 그 아가를 추출하는 것처럼 배양액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한 방법을 설명할까요? 좋죠. 네. 일단 세포 내 대사체를 추출하는 방법은 박테리아 세포 펠렛에서 펠렛을 20도, 영하 20도 이하의 차가운 메탄올이나 물 혼합 메탄올, 물 혼합 용매 같은 아까 그 유기용매 같은 곳에다 담가가지고 대사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를 펀칭이라고 하고, 이후에 이 세포를 파쇄하고 거기서 이제 초음파나 이런 처리를 해가지고 세포 벽을 파괴해서 내부에 있는 대사체를 방출시켜서 걔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부 대사체를 방출시키면은 걔를 또 이제 고속 원심 분리를 해서 세포의 그 잔해를 제거하고, 그래서 그 걔를 이제 또 LCMS나 GCMS 같은 데에다가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외의 대사체의 경우에는 그 상등액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위에 올라오는 상등액을 확보한 다음에 얘를 그 적당한 그 알맞는 유기용매를 사용해가지고 분별 깔때기나 튜브 안에서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층을 또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기용매 층을 또 따로 회수를 해서 걔를 또 탈수하고 여과를 한 다음에 그 용매를 증발시키는 기기를 사용해서 그 대사체만 그 농축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축시킨 대사체를 이제 분석한 용매에 녹여서 또 그 MS 거기다 넣고 분석을 하면은 이제 알 수 있는. 세상에, 네, 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마찬가지로 조금 그죠 비어있는 부분들이랑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거 지우고. 아마 대부분의 실험은 지금 말하는 요 유기 아니 그죠? 뭐 배양액에다가 배양을 시킨 다음에 추출하는 방식을 대부분을 선택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아가를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몇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양쪽 모두 다 항생제를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만든다고 했을 때는 유기용매에서 키우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아가 플레이트 만들어봐서 알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5리터를 아가 비료를 외국에 돌린 다음에 자 플레이트 만드세요 하면은 이거 너무 많은데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리터에 해당하는 액상베지는 1리터짜리 병에다가 5개만 넣고 그냥 우리 접종하듯이 접종하면은 웬만하면은 잘 자라요. 우선 첫 번째로 거기서 좀 차이가 크고, 두 번째로는 박테리아가 최대로 자랄 수 있는 맥시멈 생각했을 때 아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플레이트에다가 부었을 때 이게 요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이때 면적이 이게 아무리 두껍게 우리가 아가 A를 만들어봤자 여기서 자라는 셀 개수는 동일해. 두껍거나 얇거나. 너무 얇으면은 키우다가 아가가 말라버리니까 안 되고, 적당히 두꺼운데 너무 두꺼우면은 오히려 미디어만 잔뜩 사용했지 효율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상베지를 당연히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아가는 왜 추출을 할까요? 다들 액상에서 하려고 할 텐데. 틀려지니까 막 그냥 답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 안 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 보이지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옆에다 우리 배양한 거 옆에다가 그냥
살짝 물병을 떨어졌다 물병을 쏙 빼서 분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그 간편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충분한 양을 얻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우리가 지금 모든 실험을 할 때 아가 위에서 실험을 했죠. 대부분은 특히나 에세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 그 박테리아가 아가에서 자랐을 때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과연 액상배지에서 자란다고 항생제를 똑같이 만들까는 몰라요. 이게 그 자라는 컨디션이 바뀐 거예요. 조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분명히 아가로는 억제가 되는데 액상을 키우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유는 모르지만 아가 위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가를 잔뜩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여러 번 접종시키고 개를 추출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상황은 좀 정리가 되죠. 액상배지에서 우리가 키울 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아마 이 테스트 튜브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3mm 정도 해갖고는 캐비실드 호일을 씌워서 이렇게 지금 배양을 했을 거예요. 배양이 하고 나면은 엄청 뿌얘지죠. 내지는 그 셀 덩어리들 같은 게 뭉친 이렇게 실타래 같이 보이기도 했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추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채연이랑 그리고 혜인이가 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우선은 세포랑 상등액을 구분을 하려고 만약에 센트리퓨게이션을 돌리면은 밑에 셀들이 갈려갖고 약간 고무덩어리 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등액이 있어요. 자, 요거를 센트리퓨게이션을 원심 분리라고만 해볼게요. 분리 기는 기기고 분리법은 방식이고 원심 분리를 돌렸다는 걸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자, 근데 요거를 많이들 사실 생략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양쪽을 지금 구분 지을 이유가 크게 없어요. 대부분은 배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부 케이스들은 그 항생제 내지는 특이한 물질들을 아직 안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갖고 있다가 이 자체는 이 세포 입장에서는 아직 완성된 항생제가 아니라 갖고 있다가 배출하기 전에 변형시켜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변형시키기 전이 우리한테 이로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어떤 얘가 얘를 갖고 있는지 뱉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항생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키다 보니까 이거 상관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추출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기용물을 열심히 흔들다 보면은 셀들이 깨지긴 깨져요. 그래서 결국 안에 있는 것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 과정이 왜 또 생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3mm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지금 채연이가 이번에 할 거고 혜인이도 곧 들어갈 거고 이제 소리는 한번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3mm가 아니라 이렇게 큰 플라스크에 이제는 양이 꽤 많아요. 이게 3mm였으면은 이건 이제 100ml를 한번 들어갈 거예요. 이미 벌써 33배나 커졌죠. 근데 100ml도 되게 작은 사이즈에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거에서는 실제로는 이거는 왜 하느냐? 액상에서도 정말 얘가 잘하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리고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하죠. 액상에서도 항생제를 만드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 항생제가 우리가 크로스체킹 에세이에서 봤던 거랑 같은 그 항생 활성을 갖는지 아니면 다른지를 또 구분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생제를 만들어야지만 옆에 친구를 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생제가 아닌데 억제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혹시 아는 사람? 항생제를 안 만들어도 항생물질을 만들지 않고도 옆에 있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방법. 여태까지 항생제만 딱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간단한 방법, 물론 우리가 지금 크로스 트래킹 에세이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닌데 우선은
자기가 먼저 옆 친구가 잘할 공간을 먼저 차지하면 돼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거.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른 흘러다가 영양소를 다 먹어버리면 돼요. 옆에 친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억제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은 다 크로스 트래킹 에세이법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키인데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시데로폴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까요? 시데로폴. 그 C가 SI로 시작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박테리아가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얘 자체를 옆에 있는 걸 죽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 물질은 만들어서 뱉어내잖아요. 근처에 있는 박테리아 성장에 필수적인 이온들, 특히 철분 같은 것들을 확 잡아버려요. 그 물질이. 그러니까 결합을 아주 잘 시킵니다. 근데 그 결합해놓고 나면은 이걸 결합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크게 그거를 결합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철분을 먹어야 되지. 내가 물질을 배출해서 그게 철분을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렇게 잡아버린 이 형태는 자기가 나중에 다시 가갖고 이렇게 자기가 뱉은 물질이 이렇게 뭐 철분이랑 붙어 있잖아요. 이건 자기가 나중에 다시 흡수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옆에 박테리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쟁탈전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크로스 트래킹법 하는 거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추출해서 썼을 때는 추출한 걸로 액상에서 키운 다음에 추출해갖고는 우리가 예전에 에세이법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그 중에 여기 딱 이름이 맞는 에세이는 저희가 딱 공부는 안 했는데 결국 관련된 게 다일루션법으로 해서 에세이하는 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MIC 뭐가 표현해서 뭐 최소 억제 농도 뭐 구하고 이런 거. 근데 그거의 단순한 버전. 다일루션 안 하고 그냥 액상배지. 그러니까 영양소 푸드예요. 여기다가 병원균을 접종해요. 병원균이 이제 소량만 넣어서 그냥 접종하고 나면 우리 눈에는 하나도 박테리아가 안 자라가지고 투명할 거예요. 근데 하룻밤만 있으면은 확 자라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요한 추출액을 이렇게 조금만 뚝 떨어뜨리면은 이때는 아까처럼 시데로포가 활동을 못해요. 왜냐면 정말 소량만 넣기 때문에 이 영양소 푹 더. 근데 항생제여야만 억제를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요 실험에서 확실하게 갈릴 거예요. 시데로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항생제 때문에 억제가 나왔는지 아니면 단지 액상에서 키워서 항생제를 안 만들었을지 이 경우 중에 하나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100ml에서 우리는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서 검증이 됐으면은 제가 그냥 분석이라고 표현할게요. 분석 과정을 한번 거칠 거예요. 이 과정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서 뭘 할 거냐? 혹시 지난번 GNPS라는 거 공부했던 거 살짝 기억날까요? 좀 어렵긴 했죠.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알려진 물질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유도체들을 막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적은 양이지만 이거는 분석하는데 충분하거든요. 이걸 해서 알려진 항생제가 있는지 기지 물질이라고 할게요. 그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억제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알려진 항생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균주는 우선순위가 훅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알려진 항생제 때문에 억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까지 통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통과했다는 거는 정말 새로운 항생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암만 못해도 10L에서 100L까지는 우리가 배양을 해요. 단위가 다르죠. 이때는 저도 이제 그 배지 통을 많이 사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100L을 켰다고 해볼게요. 100L 말할 거예요. 지금
지금 병도 이만큼이 갖춰지진 않았어요. 병만 해도 1리터짜리 벽에다 키운다 그래 하더라도 꽉 채워서 이게 100개예요. 자 여러분 그거 갖고 원심분리 돌립시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며칠 내내 왜 이거 돌리는 거야. 그리고 원심분리기 중에서 제일 큰 게 한 번에 1리터짜리 병을 총 6개를 넣고도 돌릴 수 있는 대형짜리, 이게 그나마 제일 큰 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거는 잘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저희도 아마 하나가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넣는 그 뭐라 그러지 부품은 없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고장도 잘 나요. 또 비싸기도 오지나게 비싸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기 조금 어려워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 할 이유도 크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생략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그럼 어떻게 추출합니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 뭐 결국 같은 거지만 아까 설명을 잘 해줬는데 그 표현이 좀 아마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혜니가 얘기할 때 여기 지금 박테리아가 잔뜩 있어요.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어떤 유기용매를 넣는데 유기용매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혜니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결국 요지는 뭐냐면은 물하고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냐 섞이면은 얘를 나중에 추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배양액은 뭐예요? 당연히 물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박테리아 대사체도 있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박테리아가 만든 대사체지 나머지가 아니거든요. 비율로 보면 대사체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영양소가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많이 나머지는 최대한 최소로 추출하고 박테리아가 만든 거를 최대한 뽑아내는 게 좋은 추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용매가 물에 녹지 않아야지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됐든 간에 이 유기용매로 결국 대사체가 이걸로 더 많이 분포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물에 안 섞여야 또 두 번째로 물에 지금 잘 녹는 게 뭐가 있냐? 영양소들, 당,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넣는 그 단백질 소스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부터 해서 펩타이드, 단백질, 그리고 다른 그 무기물, 이온들도 다 물의 대부분이 가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좀 갈 수는 있는데 유기용매를 그러면 어떤 걸 씁니까? 쓰는 거는 너무 물에 또 뭐죠? 유기용매도 종류가 다양한데 물에 안 섞이는 것 중에 그냥 기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까 혜인이가 되게 좋은 표현이었는데 제가 그 표현을 까먹었어요. 의미 자체는 이거예요. 물에 더 잘 녹습니까? 기름에 잘 녹습니까? 그 비율을 정하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수치가. 무조건 기름에만 녹아요, 무조건 물에만 녹아요는 아니에요. 대부분 유지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항생제는 그 중간쯤에 분포를 많이 해요. 완전히 기름에만 녹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써버리면 오히려 항생제는 물에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중간쯤 어딘가에 해당하는 유기용매가 물하고도 안 녹는다. 그럼 그게 최고죠. 그래서 그 용매가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용매를 정말 많이 쓰고요. 이거 따로 썼는데 아직 유기화학을 안 배웠으면 조금 어려울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주세요. 이거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덜 쓰긴 하는데 부타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알코올 종류예요. 알코올 종류인데 알코올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메탄올, 그 다음에 큰 게 에탄올, 그 다음이 프로파놀. 우리 지금 뭐 소독할 때도 종류에 쓰는 게 아이소프로파놀이라는 게 결국은 프로파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그게 부타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알코올인데 물하고 이제 안 녹기 시작합니다. 서로 안 섞이기 시작. 그러면은 유기용매를 이렇게 같이 부어주면은 정말 붓자마자 바로 탁 생기거든요.
근데 붙자마자 이게 추출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물이 새지 않는 어떤 용기에다 놓고서는 열심히 흔들어줘야 돼요. 그 흔들 때는 얘가 둘 다 투명한 용매였는데 흔들면 뿌얘져요. 이게 왜냐면 서로 지금 녹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알갱이들? 작은 물방울과 유기용매 알갱이들의 분포가 되면서 이 빛 반사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투명한 분명히 둘 다 투명했거든요. 섞으면 뿌연 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냅두면은 다시 층분리가 쫙 일어나요. 그때 물에 훨씬 더 잘 녹는 애들은 물로 갈 것이고 유기용매에 더 잘 녹는 애들은 유기용매로 그때 물질들이 분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것인가? 아까 분별 깔때기라는 표현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까지 영어로만 썼거든요. 저는. 그래서 separatory funnel이라고 하는데 separatory가 결국은 분리, 분해 이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분별, 나눈다는 뜻이죠. 그 funnel은 깔때기니까 그대로 직역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었구나. 분별 깔때기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병인데요. 이렇게 유리병이 이렇게 생기고 끝에가 뾰족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길다란 튜브처럼 끝에가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는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치를 하나가 달아서 얘를 돌리면은 여기가 열리고 또 돌리면은 닫힐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쏙 넣으면 어떻게 되냐? 박테리아가 있는 층, 물층이 여기 먼저 밑으로 가고 밀도 때문에 대부분의 유기용매는 위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요. 그러면 요 터널을 통해서 뚜럭 열면은 물부터 뚝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서야 여기 투명하게 유기용매들만 이렇게 남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따로 연구할 다른 병에다가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퍼레이터리 펀넬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샘플 개수가 너무 뭐죠? 다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얘를 여러 개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얘는 흔들고 나서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어디 세워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치가 또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생긴 링 같은 걸 꽂아놓고 링을 또 고정하는 장치를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비가 넉넉하면은 여러 개 사서 쓰면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바이알을 사용할 건데 바이알이라 그러면은 유리 그냥 통이라고 생각하면 유리병인데 실린더인데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원통형이 돼갖고 그리고 결국 끝에는 스크류 형태로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알겠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캡을 꽂게 돼 있습니다. 이 캡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플라스틱인데 이 안쪽 여기 닿는 데 있죠. 그 닿는 데를 지금 사용하는 유기용매랑 반응을 안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이면 이 유기용매에 좀 녹아나고 플라스틱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들이 보통 알루미늄 포일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유기용매의 내성을 갖고 있는 필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밑에는 박테리아 취향 그리고 위에는 유기용매층이 이렇게 생길 텐데 요거를 우리가 파이펫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펫은 우리가 이제 좀 알죠? 근데 그 파이펫 중에서도 유리로 된 파이펫이 있어요. 이런 거. 유리로 된 파이펫을 사용해서 여기는 위에 유기용매만 다른 데로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박테리아의 대사체들이 있을 거고 이걸 옮겨 놓은 거를 건조시키면은 유기용매는 없애고 대사체들만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큰 흐름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끝날 건데 또 몇 가지 다른 이유로 이제 주영이가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도 추출하는 방법이 있거든. 지금 유기용매만 사용했죠?
조금 알고 있는 걸 한번 주희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선 많이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선 메탄올 이렇게 유해용매를 사용했을 때 안 나오는 대사체들이 있어서 HClO나 아니면 KOH 같은 것을 사용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 스니케이션 뭐 앞에서 다 나온 것처럼 뭐셀 한국말로 하면 셀 내부에 있는 그 대사체들이 있으니까 소니케이션 같이 소니케이션 아니면 티타전지를 뭐라 해야 되지? 계면활성제 같은 걸 처리해서 뭐 셀을 파괴한 다음에 꺼내고 그다음에 뭐 BPS 포에서 또 용해시켜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메이크업 아니요, 잘했어요. 왜냐면 그 다른 걸 찾기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연구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AI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아마 주혜가 끙끙댔을 텐데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주영이를 시킨 것도 있고 또 사실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순상이다, 역상이다 하는 것도 배웠었고 근데 주영이가 그때 했던 게 어떤 거 혹시 기억나요? 제가 설명을 이제 TLC를 조금 위주로 설명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시켰던 건 조금 다른 종류였었어요. 그게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얼핏 기억은 날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는 안 했어갖고 근데 원리는 그냥 어떤 특정한 레진이 있는데 이 레진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가루라고 생각해볼게요. 가루를 부으면은 이상하게 이 가루는 유기체랑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에다 들러붙게 한다고 가루만 그대로 걸러 올려갖고는 다시 추출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아마 이름을 제가 레진 이름 알려줬으면 더 편했을 텐데 제일 유명한 게 XAD라는 레진이에요. XAD도 그 다음에 넘버링이 붙은 시리즈가 쫙 있는데 이게 회사 하는 그냥 레진 이름이니까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아마 그걸 바탕으로 찾았으면 아마 결과값이 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유기용매를 넣고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이알드 할 거라 그랬죠. 바이알드 하는 거는 왜냐면 지금 100리터니까 100리터면은 바이알 내지는 작은 우리 그 병에다 넣고 흔들만 해요. 근데 아까 말한 100리터가 되면은 자, 100리터 흔드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흔들 수가 없으니까 1리터 병에다 키웠다고 치면은 걔를 적어도 2리터 되는 사이즈에다가 붓고 1리터는 배양에 또 1리터는 유기용매고 2리터가 되는 양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몇 번? 100번. 근데 보통 100번을 넘기기는 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이제 그게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같은 고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효율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게 이 흡착 레진을 사용하면요. 자, 우리 1리터를 키웠어요. 1리터 어떻게 키우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병이나 큰 플라스크에다가 1리터를 넣고 박테리아 접종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어떤 쉐이킹하는 시스템에다 키울 거예요. 키웠는데 자, 얘가 이제 다 자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사체만 뽑아내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 레진을 적당량을 이렇게 그냥 붓는 거예요. 붓고 다시 쉐이킹 시켜요. 배양하듯이. 그러면은 레진이 안에서 그냥 알아서 잘 섞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원리로 유기물들을 촉촉촉 자기 걸 붙일 거예요. 그럼 얘를 나중에 어떻게 그냥 깔때기 같은 거 사용해서 요 알갱이가 생각보다 조금 크거든요. 완전 가루는 아니고 그 입자들만 싹 걸러내면은 배양액은 그대로 훑어낼 거고 요 알갱이 때문에 모으면은 이제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그렇게 100m를 하면은 이 알갱이들 이만큼 모이겠죠. 그것만 다시 한 번만 추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레진이 좀 비싸요. 그래서 당장 저희는 사용은 안 할 건데 나중에 제가 연구비 잘 따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추출하는 법들 배웠는데 이거를 지금 배운 공부한 이유는 너무나 이제 명확하죠. 지금 다들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사람 있고 결과가 나오기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라 함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항생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뜻할 거예요. 우리 지금 환경에서 분리한 박테리아 균주가 다양한 병원균에 대해서 억제를 보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이제 저게 될 거예요. 활성을 강하게 갖는 균주에 대해서 우리가 100ml씩 키울 거고요. 그 키운 거를 어떻게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대로 추출을 할 거다. 그러면 추출을 한 걸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면은 추출액으로 활성을 한 번 더 검증합니다. 만약에 추출액에서도 활성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고 추출액에서 활성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뭘 할까요? 다른 걸로. 아, 다른 걸로. 네. 거의 맞긴 해요. 거의 맞긴 한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분명히 아가 크로스 트래킹 에세이에서는 만약에 활성이 강하게 났다고 쳐봐요. 했는데 우리가 액상 배지에 키워서 추출해서 시험을 했더니 활성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왜 없어졌을까요? 액상에서 키워서 이유는 아까 제가 하나 빼먹긴 했는데 액상에서 아가에서 만드는데 액상에서는 항생제 못 만들었다. 이럴 때는 아가에서만 키우고 추출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데로포 뭐냐? 그 항생제가 아닌데 옆에 있는 애를 억제할 수 있는 애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가 때는 억제를 했지만 추출했을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모든 이 이야기의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항생제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유기용매를 사용하면 추출될 것이다가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어요. 당연히 추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항생제도 항생제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생제가 만약에 유기용매를 안 가고 저희 물 배양액 쪽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양액을 테스트해보는 단계를 넣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에 할 거고 지금 추출하고 배양하는 거는 이번 여름 때 아마 대부분 끝낼 수가 있긴 할 텐데 이거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2학기 때 넘어가서 하려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케줄상 안 되면은 2학기 때 넘어가서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